안녕하세요. 가격표 보니까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으신 분이라면 라이트에 컴포트 1은 꼭 넣어 2,84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이트 등급에는 후방 주차 센서와 10.25인치 LCD 계기판, 버튼 시동 스마트키, EV9과 같은 전자식 변속 레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8인치 내비게이션, 풀 오토 에어컨이 있습니다. 기본 등급임에도 싸게 작업할 거 없는 꽤 괜찮은 옵션 구성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컴포트 1은 꼭 넣으셔야 되는데요. 컴포트 1이 70만원이긴 하지만 인조 가죽 시트부터 해서 앞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가죽 열선 스티어링 등 여름철 겨울철 힘들지 않도록 해주는 편의 옵션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돈을 아낄 게 아닙니다. 무조건 넣으세요.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없습니다. 하지만 전방은 그냥 차간거리 잘 벌리고 앞만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역시 경차가 그리 넓지도 않은데 차선 가운데로 달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14인치 알로이 휠도 이뻐 보이긴 하지만 초보 운전이라면 휠 100% 긁을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의 15,000원으로 갈아 낄 수 있는 휠 커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없긴 하지만 이거 3만원짜리 사즈 하이패스 달면 끝이고요. 사이드미러에 방향 지시등이 없긴 한데 어차피 팬더에 방향 지시등 달려있기 때문에 옆차에게 차선 변경 알려주기엔 충분합니다. 선바이저에도 조명이 없는데요. 그래도 룸램프는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승석 언더트레이 없는데요. 뭐 굳이 여기까지 짐을 놓고 다닐 일이 있을까요? 오히려 여기저기 개인 물품이 퍼지니까 더 찾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러기지 네트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 그냥 없애고 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쓰지도 않을 네트는 없어도 됩니다. 웬만한 옵션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에어 등급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가격은 2,955만원입니다. 만약에 1번 조합인 라이트 컴포트 1 조합에서 안전 때문에 드라이브 아이즈 1 넣고 하이패스도 이왕이면 순정이게 낫지 싶어서 넣으신다면 가격은 2,935만원인데요. 이러면 에어와는 겨우 2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이 20만원 안에는 사이드미러 LED 리피터, 선바이저 조명, 동승석 언더트레이, 러기지 네트, 그레이 인테리어, 14인치 알로이 휠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 굳이 라이트에서 옵션 더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에어로 올라오는 게 맞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사실 고속도로보다 급정거가 잦은 시내에서 더 쓸모 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옵션으로 덕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도 내가 한눈을 팔았을 때 차가 옆 차선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며 사고도 막아주니 돈값은 충분히 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14인치의 알로이 휠, 일반 휠 커버에 비하면 디자인적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왕 새 차 사는데 족발 배달하는 경차 느낌 나는 건 좀 아니잖아요. 하이패스도 기본으로 들어와주면 깔끔하니 좋고요. 요즘 차 중에 사이드미러에 LED 방향 지시등이 없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차만 없다? 이건 참을 수가 없죠. 선바이저 조명도 중요한 게 실내등만으로는 화장하기에 광량이 부족합니다. 여성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옵션이죠. 동승석 언더트레이는 사실상 차량용 신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상금 숨겨두면 와이프는 못 찾아요. 여러모로 쓸모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러기지 네트는 트렁크에 물건 날아다니는 거 막아주니 잡소리 안 나서 좋습니다. 운동기구 같은 거 트렁크에 놓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긴 하시더라고요.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없습니다. 그런데 경차에 4명 꽉 채워 다닐 일이 있을까요? 네, 없죠. 그래서 뒷좌석 열선은 거의 쓸 일이 없으니 필수 옵션은 아니고요. 6대4 폴딩이 없는데요. 어차피 지금도 전체 폴딩은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폴딩 기능은 충분합니다. 고급형 센터 콘솔 없는데요. 일단 고급형이라는 말에 비해 그리 고급스럽지 않고요. 이미 수납이 충분한 레이에 굳이 이것까지 필요할까 싶습니다. 후방 충돌 방지 보조 없는데요. 사각지대가 걱정된다면 운전면허 학원에서 쓰던 사이드미러 보조 거울 달면 됩니다. 그럼 훤하게 보이죠. 풀옵션급의 옵션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에어에 컴포트 2, 드라이브 아이즈 2 추가하여 3,03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컴포트 2를 넣으면 뒷좌석에 열선이 들어옵니다. 레이는 아이 엄마들의 어린이집 및 학원 셔틀용으로 쓰이는 차인지라 뒷좌석 열선 시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차박할 때 앞 시트 접어두고 뒷좌석에서 다리 펴고 앉아있을 때 뒷좌석 시트가 열선이 안 되면 아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컴포트 2는 넣어야 되고요. 6대4 폴딩 시트도 3명이서 여행 갈 때 한쪽은 접고 그 접은 곳에다가 짐 놓으면 되니까
은근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고급형 센터 콘솔도 있으면 좋은 게 레이가 경차인지라 센터 암레스트 수납 공간이 없는데요. 센터 콘솔이 있으면 여기에 동전이나 졸음 방지 껌 등 잡다한 거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납이라는 건 원래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드라이브 아이즈 2도 30만원이면 넣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새 차 샀는데 사이드미러에 덕지덕지 거울 붙이는 거 너무 멋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울이 사고를 막아주나요? 아니죠. 하지만 후추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가 스티어링을 꺾어서 충돌을 능동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러면 무조건 넣어줘야겠죠.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프로젝션 헤드램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 LED 헤드램프도 아닌지라 굳이 챙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LED 주간주행 등 없는데 이거 있다고 해서 EV9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엔 보이지도 않는 옵션이니 없어도 됩니다. LED 후미등이 아닌데요. LED 후미등이라고 해서 남들이 잘 끼워주는 거 아니죠. 굳이 없어도 됩니다. 풀옵션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에어에 컴포트2, 드라이브 아이즈 2, 스타일 넣어서 3,08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스타일 옵션을 넣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 눈매 차이가 심합니다. 기본 헤드램프는 눈이 개슴츠레해서 똘망똘망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주간주행 등 요즘 시대에 LED 데이라이트 없는 차가 있나요? 네, 없죠. 그러면 레이도 이 정도는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LED 후미등도 같이 들어오는데 이건 역시 전구 타입은 밤에 보면 너무 볼품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1번 조합 2,845만원에 구매하시면 후방 주차 센서에 10.25인치 LCD 계기판, 전동 파킹 브레이크에 8인치 내비게이션, 가죽 열선 스티어링과 앞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편의면에선 부족할 거 없는 차박 머신이 됩니다. 하지만 안전 옵션을 좀 더 챙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110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2,95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하이패스 등 아쉬웠던 지능형 안전기능 다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 픽업 머신으로 쓸 거다 싶으신 분이라면 75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3,030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뒷좌석 열선 시트에 후추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이제 안전으로는 K9 부럽지 않은 옵션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차는 풀옵션이지 싶으신 분이라면 50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3,08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 주간주행 등으로 겉멋 옵션 다 챙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뒷좌석 열선과 후추방 충돌 방지까지 챙긴 3번 조합 추천드립니다. 굳이 프로젝션 헤드램프까진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레이 사실 분들이 고민하실 경쟁 처중들과 크기와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차계의 쌍두마차인 캐스퍼와 이 가격이면 살만해 보이는 1.6 베뉴를 놓고 비교해 볼 텐데요. 캐스퍼는 레이와 차량 길이, 차폭은 동일하지만 높이는 105mm 낮고 휠베이스도 120mm 짧습니다. 레이가 괜히 차박 머신이 아니죠. 베뉴는 레이에 비해 길이는 445mm, 차폭은 175mm 더 큽니다. 레이가 아무리 덤벼봤자 차급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차량의 높이는 145mm 낮습니다. 베뉴가 생각보다 많이 낮네요. 휠베이스는 신기하게도 레이와 베뉴 똑같습니다. 이건 레이가 잘한 건지 베뉴가 잘 못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차량의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이 EV 사실 분들이 가장 고민하실 레이 1.0 가솔린과 캐스퍼 1.0 가솔린, 베뉴 1.6 가솔린을 놓고 비교해 볼게요. 3번 조합 기준 레이 1.0 가솔린은 레이 EV에 비해 1,160만원 저렴합니다. 캐스퍼도 1,160만원 저렴하고요. 베뉴는 884만원 저렴하네요. 그렇다면 주행요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휘발유 1,700원 기준, 충전요금 kW당 324원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이 EV는 1km당 64원이 소모되며 10만 킬로 주행 시 635만원이 듭니다. 레이 1.0 가솔린은 703만원 더 들고요. 캐스퍼는 597만원 더 듭니다. 레이 가솔린이 아무래도 연비가 좀 안 좋긴 하죠. 베뉴는 606만원 더 듭니다. 그리고 레이와 캐스퍼는 경차사랑 카드로 리터당 250원, 연간 30만원 정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10만 킬로 탄다면 약 15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거죠. 대신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당 딱 한 대의 차량만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경차여야 됩니다. 소나타 한 대 있고 경차 한 대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경차 한 대만 있어야 경차사랑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 2대 끌면서 경차사랑 카드 혜택 받고 싶으시다면 레이 같은 경영승용차 한 대, 다마스 같은 경영승합차 한 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량가액에 서울시 보조금 650만원 제하고 취등록세와
5년 동안의 자동차세, 10년 동안의 주행요금 포함하 계산해보면 레이 EV는 총 3,127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레이 1.0 가솔린은 처음엔 1,160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127만원 더 비싸지고요. 캐스퍼 1.0도 처음엔 1,160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20만원 더 비싸지네요. 베뉴는 처음엔 884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527만원 더 비싸집니다. 역시 베뉴는 경차는 아닌지라 유지비에선 경차와 전기차에겐 안되네요. 가격표 한 줄평 하겠습니다. 이번 레이 EV는 V2L이 안되는 게 아쉽긴 하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 이만큼 경제적인 전기차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로써 차파워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